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업무들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빅리그 경기들은 흐름 파악을 위해 소소하게 배팅하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리그가 3분의 1도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리그 기간 동안이라도 경기 있는 날은 꾸준히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코모와 베로나의 경기입니다. 코모는 지난 시즌 구단 역사상 첫 세리에 A 무대로 승격했으며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은 지도자로서 첫 커리어를 시작한 시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코모가 지난 시즌 이적 시장에서 1억 유로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 기대를 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승격 첫 시즌 리그 10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곤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세스크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엄청난 축구 지능을 자랑하는 선수였는데 감독으로서도 전술적으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코모는 이제 갓 메이저 무대에 등장한 팀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모가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1억 유로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며 더욱 탄탄한 스쿼드를 갖추게 되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코모는 현재 리그 6위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죠. 지난 시즌 후반기까지 치열한 잔류권 경쟁 끝에 리그 14위로 마감한 파올로 자네티 감독의 베로나는 이번 시즌도 강등권 근처에서 힘겨운 잔류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잔류권 턱걸이인 17위를 기록 중입니다. 이적 시장에선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잭슨 차추아나 디에고 포폴라 같이 젊고 주요 전력 선수들을 지키지 못한 모습입니다. 뭐 이건 이적 시장에서 코모가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세리의 상위권 팀들도 이적 시장에서 소극적인데 하위권 팀들은 더더욱 많은 돈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 세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코모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3승 4무 1패로 8경기 중 단 1패밖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최근 7번의 공식전에서 3승 3무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반면 베로나는 리그 9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리그 기준 원정 4경기 0승 2무 2패 그리고 단 1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득점단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죠. 베로나는 직전 칼리아리전에서 이번 시즌 베로나로 합류한 브라질리언 지오바니가 공격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며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득점포가 터지는 경기를 보여주었지만 후반전 막판에 2개의 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2골의 리드를 결국 지켜내지 못하며 리그 첫 승 사냥에 실패한 베로나의 모습을 보면 이번 코모 원정 역시 별다른 수확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홈팀 코모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우디네세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중도 부임하여 리그 4위로 유벤투스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일조한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직전 라치오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이번 시즌 무려 리그 8경기 만에 조기 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리그 3연승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지만 최근 공식전 8경기에서 0승 5무 3패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이고르 투도르 감독은 경질을 피할 수가 없었죠. 현재 후임 감독으로 나폴리의 스쿠데토를 이끌었던 스팔레티 감독과 몬차의 세리에 A 승격과 상위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팔라디노 감독이 연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식 후임 감독을 선임한 소식은 없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번 9라운드 우디네세전은 마시모 브람빌라, 유벤투스 넥스트젠, 즉 유베의 유스팀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유벤투스를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브람빌라 감독은 유스팀 레벨에서는 지도자 경력이 꽤나 풍부한 감독이지만 성인팀 레벨에선 경력이 전무한 감독인데 과연 이번에 성인팀을 맡으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루냐이치 감독 체제에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우디네세는 지난 시즌 리그 12위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우디네세가 좋은 성적으로 한때 리그 1위를 기록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리그 12위는 아쉬운 성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리그 1위를 기록했을 때의 경기력을 생각해 보면 최전방에 로렌조 루카와 플로리안 토뱅, 소위 얘기하는 빅앤 스몰 두톱 조합으로 재미를 꽤나 봤었던 루나이치 감독의 우디네세였죠.
하지만 이번 시즌 루나이치 감독의 전술 핵심이었던 두 선수가 모두 팀을 떠나게 되었고 그 외 핵심 수비수인 야카 비올이 리즈로 이적하게 되었으며 왕성한 활동량으로 파이널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사마르지치도 결국 아탈란타로 완전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우디네세는 이번 시즌 이적장에서 꽤나 많은 흑자를 기록했지만 그 수익이 모두 재투자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은 아쉬운 부분이죠. 전통적으로 유벤투스는 우디네세에게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오던 팀들 중에 하나로 최근 리그에서 붙은 7번의 맞대결에서 유벤투스는 6승 1패로 앞서 있으며 더욱 놀라운 기록은 이 7번의 맞대결 중 우디네세에게 단 한 골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즉 7번의 맞대결 중 기록한 6승은 모두 클린시트 경기였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벤은 이번 경기 성인팀 지휘 경력이 전무한 브람빌라 감독이 이끈다는 점과 현재 유베의 최전방은 블라우비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최악의 폼을 보이고 있으며 새롭게 합류한 조나선 데이비드 역시 세리에 A 무대에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1.4대 유벤투스의 승리 배당은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공격수들의 폼이 완전히 날아가버린 유베이지만 우디네세를 상대로 철옹성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었다는 점에서 저득점 경기 양상을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로마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로마는 리그 5위를 기록하며 유벤투스와 치열한 경쟁 끝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지 못했지만 데로시 감독과 유리치 감독이 리그 3분의 1 지점 기준 리그 하위권까지 끌어내렸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라니에리 감독이 리그 5위까지 끌어올린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23-24 시즌 칼리아리를 잔류시킨 것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던 라니에리 감독을 설득해서 한 시즌만 더 이끌어 줄 것을 부탁했던 로마였던 만큼 이번 시즌엔 확실한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했고 이번 시즌 가스페리니 감독을 새롭게 선임합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은 세리에 무대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감독으로 특히 그저 그런 팀이었던 아탈란타를 매 시즌 꾸준하게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는 팀의 위상으로 끌어올린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감독이며 메이저 대회 우승컵이 없었던 아쉬움을 지난 23-24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하면서 늦게나마 그 아쉬움을 해소했던 감독이기도 하죠. 현재 로마에서 유럽 대항전 성적은 아쉬운 부분이 많으나 리그에선 8경기 3실점이라는 철옹성 같은 수비력으로 현재 나폴리와 함께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점을 획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리에 B 우승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 세리에 A 무대로 돌아온 파르마는 리그 16위로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후반기까지 강등권에서 경쟁하던 파르마였지만 후반기에 크리스찬 키부 감독을 선임한 것은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키부 감독은 리그 막판 13경기에서 3승 7무 3패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파르마를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하위권 팀의 중도 부임에 엄청난 성적을 기록했던 키부 감독은 선수 시절 트래블 및 전성기를 보냈었던 자신의 친정팀 인테르의 감독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으로 초보 감독 선임의 재미를 본 파르마는 이번 시즌에도 대단한 도전을 한 모습인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사단이었던 카를로스 쿠에스타 감독을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쿠에스타 감독은 1995년생으로 30세인데 브라이튼의 휘르첼러 감독보다 무려 2살이 어린 감독이라는 점으로 빅리그 기준 최연소 감독 기록을 갱신하게 되었죠. 로마가 직전 사솔로전에서 승리하면서 연패 흐름을 깨긴 했지만 도브비크와 에반 퍼거슨 두 전문 공격수들의 폼이 여전히 좋지 않은 가운데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디발라가 직전 경기 결승골을 기록하고 소울레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로마의 전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도브비크가 하루빨리 폼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로마는 창이 아닌 방패로 이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르마 역시 지난 시즌 키부 감독 체제에서 엄청난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었는데 신임 감독 카를로스 쿠에스타 감독 체제에서도 꽤나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득점력으로 지난 리그 8경기에서 3득점에 그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원정 4경기에선 모두 득점에 실패했죠. 로마의 경기력에서 꾸름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 골만 넣으면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팀인 만큼 홈팀의 승리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최근 물오른 폼을 보여주고 있는 디발라를 믿어보시죠. 네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과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파르마의 소방수로 부임하여 잔류시킨 능력을 인정받은 키브 감독은 지난 4시즌간 인테르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시모네 임자기 감독의 후임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며 리그에선 5승 0무 3패로 4위를 기록 중인 모습인데 현재까지의 모습으론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인테르 팬들이 가장 불만인 부분은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아쉬운 성적인데 지난 시즌 유벤투스전 4실점을 기록하며 패배한 이후 직전 나폴리전에서도 3실점으로 다시 한번 대량 실점을 허용하며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르의 경우 챔스 진출은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고 스쿠테토를 도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한다면 리그 우승은 힘든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또 약팀들을 상대로는 기가 막히게 잘 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시즌 리그 6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에 성공했고 또 컨퍼런스 리그에선 4강에 진출하며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던 팔라디노 감독과 1년 만에 결별했습니다. 만년 유망주였던 모이스킨을 리그 19골 공격수로 포텐을 터뜨려 주었으며 장기 집권했던 이탈리아노 감독의 전술 색채를 지우고 첫 시즌에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생각한 팔라디노 감독이 팀을 떠난 것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새롭게 선임한 감독은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피올리는 전술적으로 보여주는 능력과 성적에 비해 라치오, 인테르, 밀란 같은 상위권 팀들에 취직하는 신기한 감독이라 생각하는데 세리에서 꽤나 잔뼈 굵은 감독임에는 분명하지만 피오렌티나로 와서는 현재 리그 8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사우디에서 호날두와 사디오 마네 등 초호화 라인업을 자랑하는 알 나스르를 이끌며 리그 3위에 그쳤던 피올리 감독을 팔라디노 감독을 제끼고 선임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키브 감독은 파르마 시절엔 강팀을 잘 잡아냈던 것에 비해 인테르에서는 강팀들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약팀들은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죠. 지금 피오렌티나는 강팀인가요? 제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직전 나폴리전 두 번의 골대 강타에 불운이 따르며 패배했던 인테르는 그 아쉬움을 이번 경기에선 달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역배당을 받은 인테르의 핸디캡 승리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